이항영의 월가이드 시간입니다. 미국 뉴욕 경제에 오늘 살펴볼 만한 것들 다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항영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인사이트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한쪽으로 쏠려 있는 미국 증시입니다. 여러분, 오늘만 보더라도 매그니피센트 세븐이 모두 올라서 이제 독주와 쏠림이 이어졌습니다. 물론 반가운 소식입니다만 또 오늘은 다우지수까지 다 같이 올라서 또 괜찮은 흐름이었는데 이런 독주와 쏠림의 방향들 좀 살펴볼까요? 맞습니다. 주가가 올라가는 거를 우리가 걱정할 필요는 없죠. 이게 의외로 재료만 갖고 테마로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실적을 갖고 올라가니까 그렇게 걱정 없는데 문제는 너무 한쪽으로만 쏠려 있다는 것 자체가 약간은 이제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주시장은 인생도 그렇고 삶도 모든 사회도 그렇지만 좀 더불어 같이 좀 좋아지고 그래야 되는데 너무 한쪽만 좀 쏠려 있고 그것이 주가뿐만 아니라 이익 구조도 마찬가지. 그러면 이것이 너무나 지나치면 뭔가 좀 피곤함이 쌓이죠. 그러면 주가는 조정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우려가 있다 없다 분명히 있다는 관점에서 말씀드립니다. 말이 나온 김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역시 S&P 500은 올해 들어서 37번째거든요. 네. 그리고 나스닥은 27번째 올라갔고 사실 종목은 오늘은 좀 풍족하게 많이 올라갔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앞서 말씀을 드린 빅테크뿐만 아니라 오늘은 또 코스트코 같은 경우가 오늘 장 끝나고 발표한 또 빅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7년 만에 드디어 연회비 인상하면서 바로 $900 이상으로 오늘 시간에서 거래되기 때문에 오늘 한 뉴스가 바로 코스트코. 내일 조금 더 자세히 관련된 건 분석해드리겠지만 여하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좀 쏠려 있는 느낌을 우리가 지울 수 없거든요. 연초 대비요 S&P 500이 18.1% 올라갔습니다. 분명히 좋은 일인데 분명히 이 반대편에 뭐가 있냐면 S&P 500은 우리는 코스피와 마찬가지 시가총액이 크면 그냥 크게 많이 반영되는 게 S&P 500. 코스피도 마찬가지 우리나라 그런 계산법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S&P 500을 동일 지수, 동일 비중으로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식을 모두 그냥 평균으로 한 주씩 다 계산하면 이거는 의미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동일 비중으로 계산을 하면 불과 지금 올해 주가는 4.65%밖에 안 올라갔다는 겁니다. 쉽게 해서 중간값은 4.65%밖에 올라갔고 올라간 것만 더 많이 올라가는 거가 되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균형감이라고는 불평등이 아주 만연된 것이 주식시장의 하나의 흐름이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네. 특히 2022년 10월 이후 바닥만 보면 그 이후에 주가 상승만 보면 역시 탑10이 거의 60%를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탑10이 60%를 다 올라갔고 나머지는 올라간 것이 별거 없는 것이 하나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탑10의 전체 시장에서 비중만 보면 지금 계속 올라가고 지금 28%까지 육박하는 모습을 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한쪽에 쏠림이 계속되는 것은 이제 분명한 현실이다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이렇게 탑10을 표시하건 탑7을 표시하건 탑5를 표시하건 어떤 말로 우리가 표현하건 간에요. 이들 기업의 실적에 대한 혹시라도 부진이 나오거나 이번 실적 시즌에 뭐 하나라도 부진하거나 좀 실망스러운 모습이 나오면 이들 주가가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이 주가가 떨어지면 나머지들 끌어내릴 수밖에 없는 심리 악화 구간이 되기 때문에 이래서 이번 실적 시즌에 또 한 번의 관전 포인트는 역시 다른 것보다는 역시 빅테크 탑10에 몰려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이것이 어느 정도 차이 나냐면 지금 S&P 500이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올해 들어서 18% 올라갔는데요. 18% 이상 올라간 것은 얼마나 되느냐? 18% 이상 올라간 것은 4개 중에 하나밖에 안 됩니다. 네. 나머지는 18%보다 훨씬 못 미쳤거든요. 그러니까 지수를 이기고 그렇게 쉽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시장에서는 좀 분산했느냐 아니면 좀 지수를 위주로 갖고 갔느냐의 차이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이렇게 별다른 조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 이상 우리나라는 2% 하락이 1년에 수도 없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지금 미국은 S&P 500 기준을 보면요. 2% 이상 하루에 하락이 없었던 일이 지금 무려 345일입니다. 거래일수 345일이면 거의 달력으로 보면 1년 반 정도 된 동안 별다른 조정 없이 주가가 계속 올라왔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다만 어제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이 선거해가 있는 해는 9월과 10월은 약간 좀 슬로했었거든요. 그래서 7, 8월까지 무난하게 좀 갈 수도 있겠지만 과거의 경험을 보면 9월, 10월에는 트럼프다 어쩌다 얘기하면서 이런 것도 약간의 좀 조정의 가능성을 과거에는 분명히 보였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한 종목, 두 종목만 휩쓸리지 마시고 네. 전체적인 분산 투자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모습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특히 절대 무리한 매매를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특히 오늘 뭐 7일 연속 올라가고 37번씩 사상초가 가는데 안 좋은 것들은 안 좋고 뭐 이런 흐름이 계속되고 그러면 너무 또 지나친 집중적인 매수 이런 것들은 국내에서 정말 투기적으로 매매할 때는 그렇죠. 이렇게 미국 주식은 그렇게 대응해서는 상당히 곤란한 일이 또 많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늘 이 시간을 통해서 가장 자주 말씀드리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적립식 분할 투자거든요. 분산 투자가 진짜 그 어느 때보다 지금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S&P 500에 지수 투자하는 것은 뭐 여러분 워낙 많이 아시는 거 많습니다. SPY도 있겠고요. VOO도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땐 가장 합리적으로 가격대 있는 건 SPLG입니다. 이것도 66달러 정도 돼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연금 투자하시는 분들을 보면 국내에 많은 자산운용사가 다 S&P 500을 추종하는 ETF를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각자의 위치에 따라서 각자의 어떤 세금 계산 이런 건 연금 저축의 계산법에 따라서 그런 걸 하시건 뭐 미국 주식에 직접 하시건 선택적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나스닥도 우리나라에 다 많이 상장돼 있습니다. 우리나라 거래소에도요. 나스닥 100 지수 투자는 미국에서는 QQQM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되겠고요. 또 하나 그 주식과 채권을 안 분해서 분산해서 투자하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그거를 한 번에 ETF 하나로 해결하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AOA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에는 아마 한국에서 이런 상품이 아직 국내에는 상장된 게 없습니다. 미국과 관련해서. 근데 미국에서 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고 비율을 선택하실 수 있는데 AOA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S&P 500을 중심으로 그 외에도 있습니다. 80% 그리고 채권이 한 20% 들어가 있고 그 하부에 또 몇 가지 또 ETF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분산 투자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가 앞으로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반갑게 다우와 S&P, 나스닥 모두 3대 지수가 아주 환호할 만한 증시 상승을 나타냈는데 최근에 뉴욕 증시 흐름 보면 주가뿐 아니라 이익 구조도 쏠림 현상. 2022년 이후 탑10이 60%를 차지하는 이게 불균형과 독주 쏠림 뉴욕 증시의 확연한 특징입니다. S&P 위주의 분할 적립 투자. 자, 이 부분 확인하시고요. 아마 내일 살펴주시겠지만 다우의 코스트코가 지금 시간 내에서 한 3% 오르고 있는데 연회비 오른 부분들. 내일 또 이 시간에 집중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또 정규장에서 얼마나 오를지 살펴보는 것도 관전 포인트 되겠습니다. 자, 오늘 월가에서 주목하는 헤드라인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CPI 발표와 주가 전망 시나리오입니다. 오늘 블룸버그에서 전해드리는데요. JP모건에서 6개 시나리오를 분석 보고서를 냈습니다. 굉장히 이렇게 세세하게 내놨네요. 네, 맞습니다. JP모건이 매달 발표되는 CPI 발표 직전에 그 시나리오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아마 자신네들이 예측이 있겠고요. 그 예측에 전후해서 그렇게 될 확률이 몇 %, 그리고 이렇게 되면 그 첫날 어느 정도 주가가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냐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나온 CPI는 전월 대비 근원 CPI입니다. 근원 CPI가 기준이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참고적으로 JP모건이 보는 오늘 밤입니다. 한국 시간에 보면 9시 반 정도에 발표가 될 텐데요. 한국 시간으로요. 근원 CPI의 전월 대비가 0.2% 전망할 거로 지금 JP모건이 예측하고 있고요. 월가의 컨센서스도 대충 이 정도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가장 높은 가능성 두 번째 probability라는 확률입니다. 확률로 보면 근원 CPI가 지금 0.15에서요. 0.20 정도 사이의 확률이 한 35% 정도가 확률이 가장 크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이럴 경우 S&P 500이 그날이요. 그러니까 오늘 밤이 되겠는데요. 0.50에서 1% 정도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이 시나리오입니다. 시나리오. 그러니까 이들을 자기네들이 분석했을 때 이 정도 확률과 이렇게 되면 주가가 움직일 거라는 얘기하고 있겠고요. 조금 더 그 다음 확률은 0.20보다 조금 높아져서 0.20에서 0.25% 올라갈 텐데 이럴 경우에도 0.25에서 0.75% 정도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가장 높은 가능성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 정도. 그래서 이걸 두 개를 합하면 0.15에서 0.25% 정도 사이가 확률이 65%. 그러니까 세 개 중에 두 개의 확률로는 이 정도. 그래서 이번 CPI는 큰 걱정이 없을 거라는 것이 다수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0.15에서 25% 나오면 전체적으로 주가를 보면 0.25에서 1% 정도 주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니까 위아래 보면 약간
조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이 시나리오상에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높은 0.2들에 따르면 오늘 발표된 거 다 여러 가지 4가지 수표가 가장 중요한데 그중에서도 여러분 딱 오늘 밤에 혹시 보시면 9시 반에 보시고 0.25% 이상으로 그런 CPI가 전환율이 높으면 이러면 확률은 17.5%밖에 안 되는 거였지만 주가는 0.75에서 2.5%까지 하락할 수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오늘 기준 포인트는 0.25%가 위냐 아래냐라는 정도로 여러분들 일단은 마음가짐을 갖고 오늘 밤에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다만 이럼에도 뭐 여러 의견이 있고 한에도 불구하고 어저께도 보여드렸지만 CPI 같은 것들 그리고 고용보고서는 매달 나옵니다. 매달. 네네. 그리고 FOMC는 예전과 달리 요즘은 조금 더 늘어나갖고 올해 기준으로 보면 8번이 열립니다. 8번이 FOMC가 열리는데 이런 날에 평균적으로 최근 20년 동안의 평균을 보면 주가는 평균적으로 대부분 올랐더라. 연으로 보면 이 수치에 평균적으로 떨어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물론 마지막 하루하루 떨어진 적이 있지만 이런 CPI 많은 분들은 뭐 고용 보고서 FOMC에서 세상이 크게 뒤바뀔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 통계적으로 보면 별로 큰 일은 없었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번 CPI는 크게 염려는 없고요. 9시 30분 이제 밤에 우리 국내 시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시나리오가 있지만 0.25% 위냐 아래냐 그것을 기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전반 통계적으로 CPI가 나오는 날 증시가 좀 올랐던 적이 좀 많았고 또 이번에 CPI는 크게 좀 염려가 없네요. 특히 오늘 오전 기준으로 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9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은 73%로 더 높아졌습니다. 확인하시고요. 자, 다음 외신 살펴보겠습니다. 마켓워치입니다. 소프트웨어의 반격입니다. 올해의 IT 섹터의 약진은 누가 뭐라 해도 하드웨어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소프트웨어 부분은 상대적으로 미흡했는데 그게 좀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보고서가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때 우리가 섹터로 얘기할 때 보면 11개 섹터가 있습니다. 그 분류, 그러니까 그냥 규정입니다. 그래서 분류라 그래서 섹터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하부는 우리가 섹터라고 그 아래는 의외로 또 산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는 섹터가 있고 산업이고 그 밑에 이제 서브 인더스트리아가 있는데요. 그 다음 섹터로 보면 섹터 밑에는 보면 크게 보면 IT 쪽에서는 하드웨어랑 있고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얘기할 수 있지만 크게 보면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가 있는데요. 이번에 올해요. 전체적인 IT 섹터는 올해 말씀드렸다시피 34%나 높아졌고 하드웨어는 특히 반도체 중심 하드웨어는 50%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IT 중에서도 소프트웨어 쪽은 불과 18.8%. 물론 이것도 네. S&P 500 수준을 가는 거고 다른 섹터에 비해서 훨씬 좋은 거지만 네. 그 IT 안에서는 하드웨어 반도체가 다 올라갔고 이들은 겨우 S&P 500 수준밖에 못 올라갔다는 겁니까? 상대적으로 저조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그 중에서도 보면은요, 올라간 것도 있긴 있으면 더 올라간 거. 크라우드 스트라이커가 53% 올라갔고, 오라클이 39%는 올라갔습니다. 반면에 다우에 포함되는 세일즈포스가 2%, 또 한국 분들은 또 많이 좋아하시는 어도비는 아직까지 마이너스 4%였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번에 이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는 좋아질 수 있다는 분을 찾은 것들이 바로 마켓워치에서 찾아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분류했냐면 S&P 500 소프트웨어 그룹 중에서 S&P 500 중에 1,500개 중에서 투자 의견이 있고 목표 주가가 지금 시장보다 좀 더 좋은 거 그런 걸 찾아봤더니 한 18개의 기업 정도가 우리가 3분의 2 이상이 애플 애널리스트가 투자 의견이 긍정적이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컨센서스 대비 상대적으로 좀 여력이 있는 것들 뽑아낸 주식들이 바로 이런 주식들을 여러분들 필요 보시는 그런 주식들이 되겠고요. 또 이걸 또 하나 더 분류를 더 해보면 그럼 이것뿐만 아니라 매출과 이익이 도대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후년까지 얼마나 좋아지는지까지 찾아봤더니 또 분류를 또 해봤다는 겁니다. 그래봤더니 또 비슷한 거를 똑같은 종목들을 분류한 표도 여러분들한테 바로 이 그림 되기 때문에 이 앞에 그림, 이 그림을 캡처해 두시고 좀 보시고요. 그럼 그걸 갖고 여러분들이 좀 할 만한 것들을 그 다음에는 또 찾아 추려봤더니 한 4-5 종목이 됩니다. 그중에서는 앞서도 나왔던 크라우드 스트라이커라든가요. 서비스나우, 시놉시스, 팔로 알토 같은 게 되겠고요. 특히 상반기에 부진했던 세일즈포스 그리고 최근에 주가 또 반등을 시도하고 있던 인투이트는 우리나라에서는 안 쓰지만 거의 일부 해외에 간 기업만 쓰지만 우리는 별로 해당이 없는데
미국이나 이런 서양에서는 터보텍스는 그냥 누구나 다 아는 기업입니다. 개인들도 다 아는 그런 세금 보고할 때 쓰는 터보텍스라는 브랜드를 갖고 있는데 이런 인투이트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나는 이런 개별 기업에 대해 이해가 좀 부족하고 자신이 없다 하신 분들은 아예 이런 소프트웨어만 중심으로 모아놓은 ETF가 대표 ETF가 IGV라는 ETF가 있습니다. 블랙락에서 하는 건데 이런 것도 상당히 좀 흥미롭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것도 여러분 관심 갖고 스터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프트웨어 부분이 18.8%의 상승으로 뭐 나쁘지 않았습니다. S&P로 봤을 때. 근데 IT 안에서는 하드웨어 대비해서 조금 미흡했다라는 부분인데 주목할 만한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세일즈포스, 어도비 등등 좀 기회가 되겠나? 오늘 분석해 봤습니다. 자, 다음 헤드라인 마지막으로 보시죠. 퀄컴의 새로운 시장 침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AI에 최적화된 노트북을 출시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인텔이나 AMD 칩을 사용한 게 아니라 퀄컴입니다. 그래서 이제 퀄컴이 AI에서 이제 떠오르는 별이냐 이런 분석인데요. 네, 지난 5월이었죠. 지난 5월이 마이크로소프트가 AI 컴패터블 AI 기능을 장착한 PC를 발표했습니다. 그때 나왔던 이름이 다 이런 거 좋아하시면 아시겠지만 코파일럿 플러스 PC입니다. 그들이 명명한 거가 코파일럿 플러스 PC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나름 브랜드화 해갖고 나는 PC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 쉽게 얘기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우리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에 쓰면서 이게 인공지능 등에 최적화된 PC라고 쉽게 얘기해 인증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건데 이게 이제 드디어 이제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매장에 가서 여러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는 나와서 여러분 살 수 있고 이게 대당 $1,000 이상이 되는 건데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보시면 컴퓨터나 노트북 보시면 다들 인텔 아니면 AMD를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이번에 한 거는 퀄컴 칩을 쓴 겁니다. 지금 퀄컴 칩. 그래서 인텔이나 AMD가 안 들어가고 퀄컴 칩을 쓰는 거고 물론 일부 기능이 빠지면서 인텔과 AMD가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가 얘기한 건 퀄컴 칩이 되겠는데요. 그걸 보면 스냅드래곤 X 엘리트라는 칩이 이제 들어간 거거든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보면 앞으로 노트북이나 여러분 사실 때 이런 거 하시려면 딱 마이크로소프트 인증이 들어가고 여기 보여드렸던 퀄컴 스냅드래곤 X 엘리트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뿐만 아니라 다른 데서는 뭐 HP도 들어가고 삼성에서 들어가고 모든 그 에이서스 이런 브랜드에서도 이런 인증 마크를 들고 얘네들 걸 쓰겠다 하기 때문에 이제 퀄컴이 새롭게 어떤 PC 시장에서의 칩 시장에 이제 들어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또 다른 얘기를 보면 PC 수요가 새로운 어떤 전기를 마련해서 다시 늘어날 수 있고 노트북의 수요가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가 광범위하게 지금 퍼지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가장 주목할 주식은 바로 역시 퀄컴이다. 그리고 네. 퀄컴의 매출 전망과 이익 전망을 보시면 올해, 내년, 후년, 특히 내년과 후년에 전망치가 급속하게 올라가는 걸 여러분들 지금 보실 수 있겠고요. 그다음 이익 전망 보더라도 드라마틱하게 지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 더 관련돼서 이런 PC 시장이 회복될 때 보면 두 개를 주목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 역시 퀄컴이 되겠고요. 또 하나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항용의 월가이드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